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혼 후 혼자 남은 집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전엔 편했거나 익숙했던 소파, 침대, 식탁이 이제는 어쩐지 거리감을 두고 날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런 적막한 생활 속에서 옆집 여자는 처음부터 유난히 뚜렷했다. 이사가 오던 날 그녀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타났다. 짐을 옮기던 내 손을 잠시 멈추게 할 만큼 차분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당기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고 얼굴에 남아있는 고단함이 어쩐지 나와 비슷해 보였다. 그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투는 밝았지만 웃음 끝에는 오래된 피로가 살짝 스며 있었다. 나는 짧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오래도록 내 얼굴에 머무는 걸 느꼈다. 그 이후였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빛엔 설명하기 힘든 묘한 온도가 있었다. 따뜻함과 외로움 사이 그 어디쯤 떨어져 있는 불씨 같은 느낌.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치던 날도 폐아동 쓰레기를 같은 타이밍에 버리러 나왔던 날도 그녀는 꼭 한 박자 느리게 눈을 떼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만 번 쉴 때 공기 온도가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내려오던 그녀가 가볍게 흘리듯 말했다. 혼자 지내면 밤이 좀 길죠? 그 말은 대수롭지 않은 일상 대화처럼 들렸지만 이유 없이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도 나처럼 밤이 긴 사람이구나.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옆집 여자가 서 있었다. 평소보다 맨 얼굴이 가까워 보였고 조명 등불 아래서 그녀의 숨이 서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녀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지 전해지는 듯했다. 혹시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현관 앞 좁은 공간을 천천히 채우고 있었다. 들여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하지만 들여보내면 그 뒤에 어떤 감정이 이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고요가 둘 사이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왜 그동안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항상 그렇게였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옆집 여자가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것도 익숙해졌고 복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눈이 마주치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와 나는 서로 결혼 반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손가락의 빈자리는 많은 걸 말해주었다. 그날도 퇴근이 늦었다.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 무거운 어깨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먼저 걸어 나왔다. 옆집 여자였다. 회색 맨투맨의 편한 바지, 화장도 거의 지워진 얼굴인데 이상하게 시선이 갔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목 뒤로 흘러내렸다. 늦게 들어오시네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네, 일이 좀 늦어져서요.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내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는 느낌이 들었다. 시선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어색해져서 괜히 문고리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다. 저 오늘도 라면이에요?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내 뒤쪽 현관문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가끔 냄새 나요. 라면 끓이는 냄새. 혼자 살면 그게 제일 편하죠.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말투였다.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 익숙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사니까 밥 해 먹는 게 더 귀찮아지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말은 짧았지만 이 이상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서로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그날 이후 복도에서 마주칠 때 우리의 인사는 조금 더 길어졌다. 날씨 얘기, 회사 얘기, 별 볼 일 없는 일상 얘기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곤 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퇴근하고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불이 잠깐 깜빡거렸다. 순간 안에 있던 우리 둘 다 조금 긴장했다. 그녀는 무심코 내 옆으로 한 발 다가섰다. 몸이 닿지는 않았지만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가깝게 겹쳤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우리 둘 다 괜히 동시에 한 걸음씩 떨어졌다. 에이, 별것도 아닌데 제가 괜히 놀랐네요. 그녀가 머리를 정리하며 웃었다. 저도요. 괜히 영화 생각나서요. 나도 일부러 가볍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맴돌던 공기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을 때 그녀가 먼저 한 발 앞서 걸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다. 혹시 밤에 너무 조용하면 더 신경 쓰이죠? 네. 가끔 그렇죠. 전 그래서요.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몇 시든 불 켜져 있는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덜 무서워요. 그래서 옆집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좀 다행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다. 옆집 불이 켜져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나도 그래요. 옆집 불이 켜져 있으면 괜히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서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삼킨 채 나는 천장을 보며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옆집에서 나는 작은 움직임에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 옆집 여자와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마주치는 시간이 더 잦아진 것도 아닌데 마주칠 때마다 공기가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었다. 퇴근 후 집을 향해 걸어갈 때면 가끔 그녀의 창문불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옅은 주황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불빛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밤 현관문을 열기 직전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시 그녀의 눈이 문틈 사이로 조용히 나를 따라왔다. 오늘도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문틈 사이로 들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았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떨림이 있었다. 네. 뭐 그래도 견딜만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힘든 날에는요. 그녀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에서 비누 향이 은근히 퍼져나왔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다. 마치 오늘만 하는 말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처럼 들렸다. 그녀가 천천히 웃으며 덧붙였다. 민준 씨 집에 불 들어와 있으면 솔직히 저도 좀 안심돼요. 그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문틈 너머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지만 설명하기 힘든 묘한 열기가 있었다.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혹시 오늘 밤 잠이 안 오면 불 켜두고 계실래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도 왜인지 모르게 그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네, 그러죠. 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크게 뛰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나는 불을 끄려고 스위치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다가 손을 잠깐 멈췄다. 불을 켜두고 있으라고 했지.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창밖 어두운 복도 끝에서 그녀가 혼자 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불을 그대로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창문도 아직 꺼지지 않은 걸 보자 왠지 모르게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날 밤은 이혼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아주 약하게 연결된 것 같은 묘한 안정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부터 우리는 서로의 밤을 조금씩 공유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은 묘하게 닮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퇴근하고 불을 켜면 잠시 뒤 그녀 집에도 불이 들어왔다. 늦게까지 서류를 보다가 불을 끄면 어김없이 그 옆집 창도 거의 같은 시각에 어두워졌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서로가 눈치를 보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조용한 신호는 말보다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비 오는 밤 퇴근이 늦어졌고 옆집 불은 이미 켜져 있었다. 복도까지 비 냄새가 스며들던 그날 내가 문 앞에서 우산을 털고 있을 때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 늦었네요. 그녀는 머리를 말리다 만 듯 젖은 머리가 어깨에 붙어 있었다. 비가 너무 와서요. 나는 우산을 접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내 우산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혼자 비 맞고 들어오는 거 왠지 좀 안쓰럽네요. 그 말투가 그저 동정이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 잘 느꼈다.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분명히 나를 계속 지켜본 사람의 말이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서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내 어깨에 남은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툭 마이너스 가볍게 떼어냈다. 그래도 가끔은 누가 챙겨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 순간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끝은 가볍고 공손했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너무 가까웠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드릴까요? 비도 오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게 허락인지 망설임인지 내겐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고 내게 말했다. 민준 씨,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왜 그렇게 멀리 울리는 것처럼 들렸을까? 선은 제가 지킬게요. 대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서로 불 끄지 말아요.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는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 문틈 사이로 흐르던 따뜻한 조명, 그녀의 마지막 말투, 모두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 위에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 집 창문을 가만히 오래 바라보았다. 아니, 바라본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다렸다.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그 비 오는 밤 이후 옆집 여자와 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집안의 불빛, 현관 앞의 발소리, 가끔 들려오는 그녀의 작은 기침 소리까지 괜히 신경이 쓰였다. 아니, 신경 쓰인다는 표현보다 기다렸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그 주 주말 뜻밖의 종소리가 울렸다. 늦은 오후 나는 집에서 늦잠을 자다가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다. 문을 열자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든 그녀가 서 있었다. 아주 가볍게 꾸린 머리, 편안한 후드티,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눈빛. 혹시 잠시 괜찮아요? 평소보다 말투가 조금 조심스러웠다. 네, 뭐 들어오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잠깐이면 돼요. 그러더니 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너무 필요하다 싶어서요. 비닐봉지 안에는 아픈 사람이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와 작은 약봉지가 들어 있었다. 어제 기침하시던데 감기 오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일부러 사오셨어요? 네. 그녀는 오래 고민한 말처럼 대답했다. 그냥 혼자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돌아가려 했지만 멈춰섰다. 문 앞에서 발끝을 모으듯 서서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민준 씨 집 쪽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그녀는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내 눈을 바라봤다. 괜히 걱정됐어요. 걱정? 그 단어는 이상하게 오랜만에 듣는 온기였다. 괜찮아요. 그냥 늦잠 잔 거예요. 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다행이다.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그 순간 문틈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조용히 달라졌다. 둘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 하나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다. 돌아서려는 그녀를 나는 불러세웠다. 잠깐만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괜히 말끝을 머뭇거리며 물었다. 저기, 혹시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 싶었어요.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따로 앉아 있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식탁을 마주했다. 의도한 적 없지만 그날 밤의 대화는 길어졌고 웃음은 더 잦아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와 나 사이의 공기가 누군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선은 넘지 않았지만 그 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둘 다가 아니었다. 저녁에 함께한 식사가 끝났을 때 그녀는 접시를 모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편하게 밥 먹었네요.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괜찮아요. 집에서 늘 제가 했으니까. 그녀는 웃었지만 그 안에는 짧은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식탁 옆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살짝 시선을 피했다. 제가 티가 그렇게 많이 났나요? 네, 조금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묵혀두었던 벽이 낮게 내려앉듯 입을 열었다. 사실 이혼한 지 1년 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녀는 담담하려 했지만 손끝만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 후로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졌어요. 집에서도 혼자 있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조용한 거실에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흘렀다. 근데 이상하게 그녀는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준 씨랑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그 말은 희미한 촛불처럼 작지만 확실한 온기를 전해줬다.
그 순간 서로의 외로움이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랑 이렇게 편하게 지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 받아주고 싶은 마음,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섞여 있었다. 그런데 마침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비 오면 혼자 있을 때 더 쓸쓸해져요.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혼자 있지 마세요. 그녀가 내 쪽을 바라봤다. 눈빛이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그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네,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덜 외로웠어요. 그 말은 담담하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요. 그녀는 문 앞까지 걸어가다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본 그 눈빛이 어딘가 말 못할 마음을 담고 있었다. 잘 자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서로의 외로움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 가까이에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TV를 켜놓았지만 아무 장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지금 방금 전 그녀의 표정만이 계속 남아 있었다. 오늘은 덜 외로웠어요. 그 말이 자꾸 반복되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낯설어 보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도어 스코프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건 바로 그녀였다. 손에는 우산이 있었지만 팔목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비를 맞은 건지 아니면 급히 뛰어온 건지 알 수 없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약간 숨이 가빠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잠깐 괜찮을까요? 그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비 너무 많이 맞으신 거 아닌가요?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조금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좀 답답해서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손가락을 꼭 쥐었다. 아까 민준 씨가 그러셨잖아요. 오늘은 혼자 있지 말라고. 나는 대답 대신 타월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타월을 받았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공기가 달랐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타월로 머리를 말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렇게 오면 민폐죠? 아니요. 전혀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오늘만 조금만 괜찮을까요? 누가 곁에 있는 느낌. 그게 너무 필요해서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은근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녀는 양손으로 컵을 감싼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는
혼자 사는 거 익숙하세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익숙한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저도요. 사람이 혼자인 건 생각보다 어렵네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일런스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몸을 기댔다. 어깨에 아주 가볍게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아, 죄송해요. 그녀는 급히 떨어지려 했지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녀는 다시 천천히 기대었다. 그 무게는 약했고 그 마음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 드디어 잠시 기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 위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힘들었죠. 많이.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마치 울음을 겨우 참고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두어 앉아 있는 동안 두 사람의 숨결만이 조용히 흘렀다. 비의 소리, 그녀의 떨리는 숨, 내 심장의 박동.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잠시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연인이 하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외로운 두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문을 열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문 앞에 서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그 문 앞까지 왔다. 그녀는 내 어깨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아니,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이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체온이 아주 약하게 전해졌고 빗소리가 창밖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내려앉았다. 여기 따뜻하네요.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비도 오고 이럴 때 더 그렇죠.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살짝 웃는 듯한 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그녀가 조용히 내 어깨에서 몸을 떼었다. 미안한 듯, 그리고 조금 머쓱한 표정. 저 너무 오래 있었죠? 아니요. 오히려 좋았어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얼마나 그녀의 마음에 힘이 되었는지 그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민준 씨, 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안쪽의 불안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까 집에서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것을 말하며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전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처럼 짧게 아파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그럴 마음 없어요. 그 사람한테 돌아갈 생각도 없고, 그리고 잠시 멈춘 뒤 아주 조용히 이어 말했다. 근데 혼자 있으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부끄러움과 솔직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래서 민준 씨 집 앞으로 오게 됐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선택 잘하셨어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저도 누구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강한 줄만 알았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심스럽게 내 눈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가 있어서 살짝 안심이 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녀가 나를 찾았다는 사실. 외로운 밤, 비 오는 밤,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밤. 그녀가 생각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호의나 감사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싹트는 감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일어났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오래 패기치면 안 되니까. 나는 현관문까지 조용히 함께 걸었다. 문 앞에 선 그녀가 한 번 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아주 조금씩 차올라 있었다. 민준 씨, 네, 고마웠어요. 오늘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와도 돼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말,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 집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어떤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은 머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무슨 일을 하든 집중이 되지 않았다. 오늘 그녀의 눈빛, 목소리, 떨림. 그 모든 것이 너무 선명했다. 이런 감정 가져도 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려 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녀가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어제 너무 고마워서요. 그냥 뭐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봉투엔 따뜻한 빵 2개와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어제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그날 퇴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괜찮으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다. 좋아요.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관 앞에 도착했다. 머리는 말끔히 말라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온기를 띠고 있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이혼 과정, 혼자 버틴 시간,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 그리고 내 외로움, 잃어버린 관계들, 채워지지 않던 마음의 빈자리. 그녀는 내 말을 듣는 내내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표정을 지었다. 그 따뜻함에 나는 자꾸만 마음의 벽을 낮추게 되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랑 있으면 저도 편해져요. 그 말에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저도 그래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오는 시선을 보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 속엔 감사, 신뢰, 조심스러운 관심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귀가하려는 순간 현관문 앞에 선 그녀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저도 비슷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천천히 가요, 우리. 그 말은 선명한 고백도 아니었고 확답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문이 닫힐 때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녀도 나도 외롭던 두 사람의 빈자리 사이에 아주 작은 불빛이 켜진 순간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